상황이 위급하다라는 것을 세 차례나 119라든가 또 한강, 유역, 홍수 관리소도 다 이런 조짐을 이미 새벽 4시 40분에 파악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전혀 관계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곁에 또 우리 전국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이죠. 또 저로서는 글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금요일, 토요일 또 일요일 오전까지 사실은 그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 고향이 바로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 그래서 금요일 오후 일을 마치고 토요일은 뭐 제가 24시간 돼 있었는데 그 오송 참사가 어떻습니까? 일요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물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제가 중간쯤에 다시 제 경험담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50분 전 사고 나기 50분 전에 바로 그 문제의 터널, 국내 터널을 지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아주 좀 느끼는 바가 다르죠. 바로 그 비극의 현장을 50분 전에 지하차도를 통과한 그런 입장으로서 상당히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송 참사 특집 방송으로 제가 겪은 또 제가 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그 후진국형 참사는 우리 곁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독자 20만 돌파 특집 방송을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어서 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오송 참사 특집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돌덩이처럼 무거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 비극의 현장을 사고 나기 50분 전에 지났던 그 사람으로서 아주 이 몸서리가 치는 어젯밤에는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이 악몽이 계속 이 저를 덮쳐서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악몽의 순간 눈으로 직접 겪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는데 저 역시 이번 오송의 그 비극 현장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송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눈물의 모습, 비극의 참사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여러분 살펴보시죠. 영상부터 영상에 이 블랙박스에 찍힌 그 영상이 있는데요. 중간쯤 보시는 게 더 낫겠군요. 제 설명을 쭉 들으시고 중간쯤 보시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한 5분 뒤에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토요일 그 청주 시내와 오송은 사실 거리상으로 한 그저 20km 정도 그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막히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그러고 여러분들 KTX역 기억나시죠? KTX. 이 KTX의 중부 가장 중심이 바로 오송역입니다. 바로 그 오송이 이 오송입니다. KTX의 오송역이 바로 왼쪽에는 청주요, 오른쪽에는 세종으로 갈라지는 바로 우리 국토의 아주 한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오송역인데요. 정확한 구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주에 구가 4개가 있습니다. 흥덕구를 비롯해서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이전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청원군이 청주시의
합병이 돼 있었죠. 예,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원군이라는 게 없어지고, 네, 청주시의 4개구, 바로 이 사고 현장에 났던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이렇게 4개가 돼 있는데요. 가장, 네, 여러분들께서 이 접근하기가 쉬운 데는 바로 이 흥덕구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바로 KTX 역이 오송역에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청주역 모두 다 흥덕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 청주에 사시지 않다 손치더라도 중부고속도로라든가 경부고속 타면서 바로 이 흥덕구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토를 이렇게 X자를 치면요, 요 X자의 한 가운데, 지금 제 여기 있는 한 가운데가 위치가 흥덕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하늘이 내려준, 예,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그런 아주 교통의 중심지죠. 예, 오송역이 그걸 증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상황인데, 바로 요 오송에, 네, 지금 그 지하 터널에 15대, 물론 그것도 지금 물이 다 빠진 후에 더 정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5대가 물이 갇혔다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물이 차올라가고 그 문제의 지하 차도에 하는, 물론 그 영상에 블랙박스에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영상을 보시고 그 뒤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네, 지금 저렇게, 예, 지하 터널이 꽤 길죠. 이미 저 지금 블랙박스 차량에 있는 분도 야, 이거 큰일이다, 물이 저렇게 차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다행히 저기를 건넜는데 이제 뒤에 오는 버스라든가 관광버스, 그리고 많은 14대 15대 차량이 저 터널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미 저렇게 바로 저 터널 옆에 미호강이 있습니다. 미호강. 네, 2년 전에는 미호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가지정 하천으로 변경이 돼서 미호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양쪽으로는 저렇게 물보라가, 예, 죽음의 물보라가 저렇게 퍼져 있는 것이죠. 네, 이거 운전하면서도 야야야, 이거 뭐야, 물이 저 앞에 보십시오. 이제 물이 더 차가지고 진입이 잘 안 되는, 네, 이게 실제로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공포에, 다행히 이 블랙박스 영상의 차량은, 예, 건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과 한 1분 뒤에 따라오는, 예, 30초나 1분 뒤에서 따라오는 영상, 그 차량들은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네, 그 차량 대수가 15대나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저 앞을 제가 50분 전에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말씀은,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김 박사가 왜 저 현장을 갔었다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처음에는 저 현장을 취재하러 일부러 간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금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날 제 그 고향 청주에서 각종 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저는 왜 저기 현장에 있었냐? 예, 저는 금요일 날 밤에, 예, 그 오송에 있는, 오송역 바로 옆에 있는, 예, 선배의 댁에서 같이 밤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있어서, 의논을 할 게 있어서 자고, 아침에 8시에 충북 청주에 이렇게 조찬 일찍 하는 해장국집에를 가기 위해서 그 집을 나와서 가려면은 바로 저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이 약 한 7시 50분 전에 저기를 지났고요. 네, 그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밑에 물보라가 이렇게 나올 정도의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물보라가 거의 죽음의 물보라 아닙니까? 막 그 차가 지나면은, 그리고 옆에 물이 들어오는 모습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저 물이 하나도 없다가 일단 말씀드린 미호강에서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네, 가장 지금 아주 리얼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네, 바로 물이 자 차들어옵니다. 야, 이거 뭐지? 물이 왜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라고 터널을 끝날 쯤 돼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제 둑 터진 미호천 강변에서 둑이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저렇게 하염없이 흘러 들어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저런 상황 직전에 50분 전에 저기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119 그쪽에도 알려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바로 이제 이 상황까지는 바로 이제 죽음의 물보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 차량 운전자들이 완전 막 그 급 가속을 합니다. 야,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저렇게 급 가속을 하는 예, 그런데 뒤에 오는 차량 아마도 이 브렉박스를 찍은 차량의 뒤에 정도는 예, 한 20-30초 뒤에 터널에 진입한 차량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버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직접 사고 현장에 50분 전에 저 현장을 지나가는 예, 그 몸소 지금 제가 겪은 상황이었는데요. 예,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이 상황을 네, 물론 뭐 재난을 지금 받은 적이 충북 오송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이 충남도 공주 부여에도 상당한 또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고요. 경상북도 주로 이제 중부 내륙권에서 피해가 굉장히 심해지죠. 강원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 겪은 현장 그리고 피해가 가장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예, 오송 강내 네, 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예, 오송보다도 물난리를 먼저 겪은 게 오송 옆에 있는 강내입니다. 강내의 정확한 그 행정명칭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입니다. 강내면에 물난리가 먼저 예, 치고 들어왔는데요. 새벽 6시 정도부터 완전히 그 강내면 일대에 물이 잠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호천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강내면인데요. 6시부터 주민들이 비상을 걸어서 이제 막 물을 뭐 어떻게 나르고 하는데 그게 양동이로 퍼서 낼 정도가 아니죠. 이미 제방이 터져서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양동이로 퍼서 물을 내보낼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강내가 원래부터 저지대입니다. 이렇게 이 미호강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쑥 들어간 그 지역이 강내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만 오면은 사실은 수해가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이번처럼 2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쏟아진 거에 대해서는 아주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 오송에서 약 한 5km, 6km 정도 떨어진 강내면에 먼저 물난리가 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송 쪽에는 이른바 지하차도에 물이 급속히 들어가는 바람에 궁평 지하차도에서는 인명사고가 지금 9명의 시신이 발견되고요. 대략 한 7, 8명 정도가 지금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궁평터널 침수 폭우로 인한 사상자는 15명에서 20명 사이로 이렇게 집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 시간대별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로. 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시간대별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요. 예, 아주 여기가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15일입니다. 토요일이죠. 토요일. 네, 토요일 오전 4시 10분경에 금강 홍수통제소 미호촌교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격상이 되어 있다. 이건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격상된 게 오전 4시 10분.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미
6시경에는 오송 옆에 강내면이라고 하는 데는 물이 잠기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시 10분경에 홍수 통제소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심상치 않다. 이대로 가면은 저 미호강이 범람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진이 여러분 보시죠. 미호강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가로져 지르는 미호천교 요 옆에 제방이 붕괴가 돼 있다. 제방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궁평 지하차도까지는 불과 680m밖에 이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에 둑이 터졌다 하는 얘기는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초강력, 토네이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아주 흉기가 되는 것이죠. 불과 685m 떨어진 궁평 지하차도에 저 물길이 들어와서 차량이 15대가 잠긴 거 이제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시 반은 어떠냐? 미호강 수위가 홍수 경보 기준에서 불과 8m 밖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8m만 차면은 바로 제방으로 물이 넘쳐 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전 4시 반.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잠자고 있을 시간이죠. 4시 반이면. 오전 6시 반 금강 홍수 통제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교통통제나 주민대피 등 조치해달라고 홍수 통제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당국과 흥덕구청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통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6시 반에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강내면이라고 하는 오송 옆에 있는 그 면 전체가 다 물에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송은 지금 인명피해가 현재 9분의 사망자와 7, 8분의 추가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강내면, 그 옆에 강내면은 인명사고만 없을 뿐이지 이 재산상의 그 피해 이런 거는 훨씬 더 오송역 참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겪은 저 현장에 청주에 토요일날 24시간 있으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그 결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특별 재난구역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도출이 됩니다. 이제 7시 55분 경으로 저렇게 이미 미호강은 제방이 완전히 터져가지고 저 오른쪽에 보십시오. 저 오른쪽에 저게 강입니까? 저게 논밭 도로가 있던 장소가 이미 논밭 도로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물바다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방 보수공사 중이던 감리회사 단장이 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7시 50분경에 요청을 그런 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이 보수공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야, 이런 식으로 비가 계속 오면은 저거는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고 바로 옆에 지하차도가 680m의 지하차도가 있으니 지하차도에 차라도 또 사람이라도 있으면 바로 휩쓸려 가게 돼 있다. 잠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경고를 냈는데도 차량 통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인재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전 8시 10분경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면부터 제방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그래서 강물이 유입이 되는데요. 저렇게 지하차도 여러분 구조 이렇게 평지로 가다가 지하로 쑥 들어간 지하차도로 나갔다가 한 250m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지하차도의 길이가 200m를 달리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렇게 폭우가 밀어붙이면은 지하차도가 위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단연도가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시 37분경은 제방 둑이 터지면서 강물이 흘러오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가 8시 37분경. 네. 그런데 저는 요 지하차도를 7시 약 한 50분, 55분 그때 통과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김 박사도 저기 있었다고 얘기를 생각이 의문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토요일 날 계속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아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아주 몸서리 쳐지는 그런 그 참변, 예, 비극의 현장을 제가 실제로 겪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50분 전에 빠져나갔다. 그래서 아유 나는 다행이네 이런 생각이 과연 들 수 있을까요? 나도 시간을 조금 지체했으면은 저 비극의 현장에 내가 있었겠구나. 이거는 뭐 나는 다행히 살아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극의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지 내가 거기를 조금 일찌감치 빠져나왔을 뿐이지 이거는 정말 아비규환 현장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 8시 40분경에는 궁평 이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고립과 침수가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일로 넘어가면은요. 어제입니다. 일요일 날 새벽 12시 10분경에 물막이 공사 계속 지금 미오 강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을 일단 막아야 저기서 물을 뺄 거 아닙니까? 예, 새벽 0시 10분에 물막이 공사를 하고 새벽 5시 55분 약 6시쯤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내부 수색을 시작했는데 이미 탁한 홍수물이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탁한지 그야말로 완전히 그 황토색이죠. 예, 황토색. 그러니까 잠수부가 5명, 6명 투입이 됐어도 이 시신을 이렇게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앞이 당연히 아무리 잠수부 이 조련에 능한 잠수부라고 해도 앞에 시야가 단 10cm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효과적인 내부 수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전 7시 55분 버스 내 실종자 시신 5구 발견. 네, 저 문제의 버스가 참사 현장에 있는 버스가 저렇게 지금 물을 빤 상태에서 형체를 드러냈는데 버스 내 수색을 해보니 5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참 아주 참혹한 현장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시신이 세 구가 더 추가로 발생됐고 지금 다 10분이 뭐 이제 계속 물이 빠지고 수색 작업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더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략 실종자 포함해서 사망자와 실종자 포함해서 15분에서 약 20분의 그런 아주 그 참변을 겪은 그 가족들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김 박사는 신이 돌봐주셨군요. 아이고, 저런 말씀을 듣기에도 참 민망하지요. 비가 오면 당연히 지하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지하 주차장에는 들어갑니까? 힘을 내자님. 그렇습니다. 통제를 지금부터는 이제 얘기를 할 참입니다. 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 이거는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상황인데요. 이게 군경, 경찰, 이렇게 교통경찰이 무슨 출동이 늦어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먼저 흥덕구청이나 아니면은 청주시의 공무원 중에서 한강 홍수 통제 구역 통제소에서 그런 4시 40분에 그런 지침을 받고 먼저라도 혼자 가서 옷 입을 필요도 없이 그냥 경광등 하나만 갖고 그 앞에서 우산 쓰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삼각대 쓰고 여기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했어도 저는 15대가 250m 길이에 궁평 지하 차도에 갇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에서 이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시신이 다 수습이 되고 하면은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치열한 책임 공방이 충청북도냐 아니면은 또 청주시냐 아니면 저 지하차도를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한 바로 옆에 인근의 세종시와 오송은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바로 다리만 하나 건너면 되는 바로 이웃 동네가 바로 세종시 옆에가 흥덕구고요. 흥덕구 내 오송은 거의 같은 문화권으로 돼 있는 것이죠. 저거의 문제의 지하차도를 발주한 게 세종행복청입니다. 행복건설청이죠. 그리고 관리 책임은 또 일반 도로면은 충북도에서 일반 도로 관리를 합니다만은 저게 일반 도로 성격이 아니고 또
지하 도로고 오송역과 관련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책임 공방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부터는 과연 그 조사에 들어가고 어디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물론 이런 참사는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어디 하나 잘한 것이 없는, 그래서 이게 켜켜이 3군데, 4군데, 5군데 하나라도 미리 그 이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교통 통제를 했으면은 그 귀중한 인명은 사실은 살려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 지금 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게 원초적인 건데요. 네, 이제 책임 규명은 약 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쯤에는 아주 공방이 굉장히 뜨거울 텐데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구조, 사고 수습이 먼저입니다. 지금 현재 통제를 왜 안 했는다, 통제 안 한 책임을 누가 묻는다. 예, 이것은 당연히 통제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귀중한 생명을 약 20여 분 유명을 달리하게 만든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사고 수습에 먼저 매진할 때죠. 예, 오늘 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모든 동원 가능한 군경민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이슈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 이거는 미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할 건데요. 예, 참 너무 안이했다, 이걸 미스터리라 이렇게 궁금증 유발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미스터리라는 얘기를 제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차례 경고에도 통제를 한 당국이 없었다. 직원조차 그런 상황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3차례 경고, 예, 말씀을 드렸죠. 3차례 경고.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8시 40분이었는데 4시간 전, 제가 아주 그래픽으로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대별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이날 4시 10분에 금강 홍수 통제소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말씀드렸죠. 국무총리실, 행안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기관 76곳에 통보문과 문자를 발송을 했다. 예, 발송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오전 6시 34분에 유선으로 전화로다가 얘기를 한 것이죠.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 통제를 요청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이어 사고 1시간 전에 궁평 1, 2 이장을 지낸 장찬규 씨, 예, 저도 전화 통화를 한 분입니다. 예, 궁평 1, 2 이장을 지낸 장찬규 씨가 119에 신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 방이 곧 유실될 것 같다. 제 방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물살이 인적 그 주민들이 있는 대로 이건 쏜살같이 들어오니까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라고 119에 그런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9는 이 같은 사실을 청주시청에 알렸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예, 제 방 근처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이를 전혀 통제하지가 않았다. 이 3차례 이미 통제를 해야 된다. 상황이 위급하다라는 것을 3차례나 이렇게 119라든가 또 한강, 유역, 홍수 관리소도 다 이런 조짐을 이미 새벽 4시 40분에 파악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전혀 관계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예, 마침내 궁평 지하차도는 8시 40분에 범람한 미호강물로, 예, 불과 물이 다 찼다. 예, 이거 보십시오. 예, 저는 이런 이 현장을, 예,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그 상황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급행버스가 747입니다. 747번. 예, 그런데 폭우로 통제된 다른 길을 보내, 원래 그 급행버스 747번 급행버스가 여기를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다른 길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강내면에 이미 그 메인도로 8차선 도로가 이미 꽉 잠겼기 때문에
야, 이 큰 도로를 그러면 못 가면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 지리를 잘 아는 747 급행버스 그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요 국내 지하 터널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노선은 여기를 간 게 아니니까요. 예, 저 지금 점선 저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 한번 그 조금 더 키워봐 주십시오. 저기 예, 바로 저 버스가 저렇게 지금 버스 앞에는 또 앞에 차량이 소형 세단 차량 위에 저 사람이죠? 사람. 네. 저 사람이 이렇게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구조 요청을 하는 저 긴급했던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버스도 3길 정도니까 다른 뭐 소형차, 중형차 이런 차들은 이미 저 물길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747 아까 물길이 빠지고 나서 얼마나 큰 대형 차량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저런 급물살 저게 무슨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초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제가 토요일 청주에 그대로 있으면서 오송과 아까 얘기한 강내면 이따가 사진에 나오겠습니다. 사람 이렇게 제 키로 제가 185키에 가슴까지 물이 탈 정도의 그런 그 폭우였으니까요. 네, 하여튼 25년 동안의 최고의 그런 그 폭우가 쏟아지는 25년 동안의 최고의 폭우라는 면에서는 뭐 천재지변이란 성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 통제라든가 그다음에 물 펌프 떨어져 나오는 펌프가 또 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평소에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찬교 궁평 1, 2, 2장 제가 전화로다가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아침에 새벽에 아주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갔더니 제 방에 이렇게 이 모래와 진흙으로 만든 제 방을 더 씌우는 작업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포장으로 여러분 아시죠? 파란색에 이렇게 이 덮는 포장 그걸로 이렇게 그냥 덮어놓은 거 제방 공사를 하긴 했으되 거기에 무슨 시멘트라든가 이런 아주 철옹성을 구축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 모래와 또 진흙 같은 거를 이렇게 범벅을 하면서 제 방을 약간 더 씌웠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 이런 물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파란색 천으로 거기에 이렇게 덮은 상태인데 비가 저 폭우가 그것을 뚫는 데는 불과 한 5초밖에 툭 물이 지나가니까 제 방 더 씌우기 하는 작업에 다 우르르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사실 부실공사니 이런 사태를 예견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난의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글쎄요, 이런 재난의 예방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게 철칙입니다. 철칙. 서울의 광화문 침수 사건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년 지났군요. 광화문에 물바다가 돼가지고 아주 서울 한복판에 그야말로 물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좀 너무 심하다, 과하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당시보다 비가 2배를 더 와도 이제 다 물이 빠져나가고 배수 펌프로 의해서 물을 뿜고 하면서 그런 물난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전도 좋지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또 라고 또 비판도 했지요. 지금 이제 이른바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은.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안전대책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도 투입을 해야 되고 돈도 투입을 하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재난안전대책의 가장 기본인데 그 장찬교 이장, 제가 전화 통화로 해서 취재를 한 장창우 이장의 말은 아니 세상에 비가 오면 그냥 툭 터져나갈 정도의 제방 더 씌우기 작업 저런 걸 도대체 왜 하는지 정말 내가 세상 살다 알 수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 총체적인 부실인 거죠. 총체적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관련된 게 뭡니까? 세종 행복건설청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다는 세종 행복청, 청주시, 충북도, 흥덕구청은 당연히 청주시장이 임명을 하는, 서울은 구청장이 직선으로 뽑습니다만은 청주는 아직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덕구청은 물론이고 청주시, 충북도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사고 수습을 마치면은 정말 아주 엄청난 이 책임 공방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책임 공방에 대해서 불가피하죠. 제가 이런 또 취재를 30년 동안에 얼마나 또 여러 번 했겠습니까? 책임 공방이 나중에 사법 처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조직의 장들은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쯤 사고 발생 하루쯤 지나가지고 공동으로 무조건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사과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사과는 진정한 대책 수립과 함께 사과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한 3, 4일 지나면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청이면 시장, 도청이면 도지사, 행복건설청이면 건설청장,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 4일 동안 질질 시간을 끌다 사과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진정성, 또 효과, 이런 면에서는 의심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내가 나 혼자만 사과를 하면은 나중에 이게 법적 책임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먼저 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트집을 잡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나 혼자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어제 하루 종일 대책회의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인으로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 이미 약 한 20여 명, 전국적으로는 지금 45분의 유명을 달리를 한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이제 책임 공방에서 우리는 쟤들이 잘못했지 우리는 잘 한 거 없습니다. 이 한강 홍수에서 이렇게 뭐가 오면은 저쪽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저쪽이 안 움직여서 우리도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은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그대로 그 당사자에 꽂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참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만은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제 참 아주 많은 스토리들이 또 여기 잠겨 있죠. 거기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 결혼 2달밖에 안 된 아주 청년 교사도 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또 여행 가려던 20대 3남매를 둔 치과의사, 이게 참 오송의 비극이 눈물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대형 참사가 되면 참 많은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일찍 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그 사연만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살 큰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 75세 아버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사고 현장을 찾아 지하차도를 하염없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창읍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던 아들이 세종에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 같다. 평소 엄마에게 이틀에 한 번 30분씩이나 전화를 하던 착한 아들인데 14일 저녁 퇴근하며 전화한 게 결국 마지막 연락이었다. 그렇군요. 청주시에 이런 대형 병원이 한 서너 개 있는데요. 각 장례식장에는 지금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아주 울려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냥 눈물바다가 됐는데요. 그렇군요. 또 이 사고를 당한 아주 젊은 20대 여성은 경기도에서
작업 치료사로 일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한다. 예, 이 젊은 여성은 여행을 가려고 친구와 오송역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탔다. 아까 얘기한 747번 747 버스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예, 그는 먼저 오송역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로 야, 버스에 물이 찬다.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깨고 나가라고 한다고 소리를 쳤다는데 빠져나오지를 결국은 못했습니다. 네. 예, 이번 사고로 40대 아들을 잃었다는 어머니는 아주 오열을 그렇게 지금 하면서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서 지금 울부짖었다는 그 취재 기사에 고스란히 참 나와 있습니다. 네. 아들은 충북대를 나오고 청주를 사랑해서 줄곧 근처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송 창업센터에서 일하면서 아유 일이 너무 재밌다고 할 정도로 일을 좋아했는데 네,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바로 토요일 날 아침 8시 40분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시신이 발견된 30살 김모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5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아주 새 신랑인 것이죠. 네. 이 김모 선생님은 취업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처남을 승용차로 데려다 주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참 이거 전하면서도 제가 먹먹한 게 제대로 지금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은 뭐 지금 약 한 15명에서 20분이 유명을 달리한 거 아직까지 못 찾던 시신이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저 궁평 지하차도에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근데 물이 아직 완벽히 빠지지는 않은 상태니까요. 예, 어디에 시신이 발견이 되는지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오송을 덮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직접 오송 현장에서 직접 겪은 그 눈물의 현장을 제가 여러 각종 이 팩트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정말 아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그 현장에 막 그 범벅이 되는 물이 제 방이 터져서 물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하다가 10초 만에 물이 차를 아주 삼키는 그런 현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죠. 더더욱이 저는 50분 전, 사고 나기 50분 전에 바로 그 문제의 궁평 터널을 지나간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쯤 들어오신 분들은 왜 김 박사가 저기를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토요일 내내 그 청주의 각종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터에 바로 문제의 오송 궁평 터널을 50분 전에 제가 지나간 시간을 나중에 복기를 해보니까 딱 물에 잠기기 50분 전에 제가 저 사고의 현장을 지나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나는 살았다. 그래서 좋습니다. 뭐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누구보다도 마음이 그래서 더욱더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